MLB에는 정말 괴물같은 투수들이 많습니다. 가히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패스트볼을 던진다거나 기 만들기도 하죠. 보고 있느라면 정말 미친 사람들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게 MLB를 보는 가장 큰 재미 요소겠죠. 오늘 소개하는 선수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어쩌면 리그 최고 수준의 선수일 겁니다. 정말 엄청난 공을 던지는 투수죠. 보통 느리다고 알고 있고 느려야만 그 위력이 사는 변화구 체인지업을 150km가 넘게 뽑아내고 심지어 156km가 넘는 속도로 뽑는 선수입니다. 고속 체인지업으로 자신의 이름을 미국 전역에 알리고 있는 마이애미 말린스의 새로운 에이스 에드워드 카브레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던지는 이 공이 어떤 공으로 보이시나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구종의 구속은 96마일 155km였습니다. 구속과 들어가는 각도로 생각한다면 싱커처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 공은 어떠신가요? 떨어지는 낙폭과 흘러나가는 각이 정말 크죠. 근데 또 구속이 97마일입니다. 참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 뿐입니다. 떨어지는 각도와 움직이는 무브먼트를 생각한다면 이건 영락없는 그냥 변화구인데 근데 구속이 156에서 8km를 찍어버리니 이게 어떻게 변화구인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이번엔 손을 클로즈업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손가락이 3개입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모든 구종은 이렇게 3핑거 스타일로 던진 체인지업이었습니다. 참 대단하단 말밖에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카브레라의 체인지업의 평균 구속은 94.1마일 151km입니다. 그리고 1731rpm을 지니고 있습니다. 버티컬 드랍은 26.6인치, 수평 이동은 17.4인치의 이동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딱 받아들이기 어렵죠. 다른 투수들과 한번 비교해보죠. 거의 동일한 팔각도와 동일한 패스트볼 구속을 지닌 셰인 바지 선수와 비교해보면 셰인 바지는 89.4마일에 2187rpm, 버티컬 드랍은 25인치, 수평 이동은 17.6인치 이동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거의 동일한 팔각도를 지녔고 패스트볼 구속도 94.9마일로 거의 유사한 이렇게 에이스 프레디 페레타 선수와 비교해보면 페레타는 89.1마일에 1899rpm, 버티컬 31인치, 수평은 16.5인치의 이동폭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3명의 선수는 키, 익스텐션, 릴리스 포인트가 모두 다르기에 공이 들어가는 실제 움직임은 모두 다릅니다. 다만 수치로만 본다면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카브레라의 체인지업에서 가장 놀랐던 건 구속은 가장 빠른데 회전수는 가장 적다는 점, 그리고 8km 가까이가 더 나오는 엄청난 구속에도 떨어지는 각과 흘러나가는 각이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생각보다 진짜 엄청난 장점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관점을 뭐가 가장 효과적인가 라고 이야기하면 프레타 선수의 체인지업이 지표상으로는 가장 훌륭합니다. 실제로 프레타의 체인지업은 리그 탑급입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놀라운 건 카브레라의 체인지업이 맞습니다. 156km를 뿜어져 나오는 구속으로 이런 각도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까지 끌어올렸다. 발전 가능성의 여부를 본다면 이 선수의 체인지업이 어쩌면 가장 열려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체인지업 구종 자체의 포텐셜로만 본다면 타리스 쿠볼의 체인지업만큼의 성적을 보여줄 수도 있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될 정도죠. 올해 성적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팩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체인지업의 피안타율은 2R72이고 피장타율은 0.250입니다. 29.7%의 헛스윙을 보여주고 있고 평균 타구 발사각이 마이너스 3도로 땅볼을 정말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체인지업 지표가 정말 훌륭하죠. 보여주는 구질의 특성만큼이나 훌륭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만큼 놀라운 건 체인지업의 비율인데요. 24.6%로 그가 던지는 구종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제 1구종이 체인지업이란 이야기죠. 구속이 구속이니만큼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요. 근데 그렇다고 처음부터 그의 체인지업이 이렇게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니 체인지업뿐 아니라 그의 성적 자체가 그렇게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사실 올해 전까지 그는 그저 그런 선수였습니다. 제구력 난조와 부상으로 인해 이전 시즌까지 로테이션을 제대로 소화해본 적이 없죠. 23시즌이 가장 많은 로테이션이었는데 22번의 선발 출장이었고 이닝은 100이닝이 안되는 99.2이닝이었습니다. 평균 5이닝도 던지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하지 않죠. 공만 빠르고 제구는 안되는 트리플 A에 정말 넘쳐나는 흔하디 흔한 선수가 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체인지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빠르고 훌륭한 무브먼트를 지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통제하지 못하는 구종은 무기가 될 수 없잖아요. 이전까지 그의 체인지업은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확실히 다릅니다. 카브레라는 현재까지 23게임에 출장했고 124이닝 ERA 3.32 편익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진은 136개를 잡아내고 있죠. 이닝, 게임 수, 그리고 삼진 개수 등 모든 지표에서 커리어 하이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좋아진 원인은 당연히 1구종의 체인지업이 좋아졌기 때문이겠죠. 네, 그의 체인지업이 이번 시즌 들어서 진짜 무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체인지업이 진짜 무기가 될 수 있게 된 걸까요? 우선 체인지업의 평균적인 구속 자체가 올라갔습니다. 체인지업의 평균 구속이 올라갔다는 것을 좋은 포인트로 삼는다는 게 좀 거시기 한데, 그의 체인지업은 특별하니까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면 최고 구속의 차이는 없지만 평균 구속이 92마일에서 93마일로, 그리고 올해 94마일로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무브먼트도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버티컬 드랍은 1인치 가량이 커졌고 횡 무브먼트 역시 1.4인치 가량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구력이 좋아졌습니다. 이전까지도 충분히 좋은 구종이었지만 제어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적이 많았는데, 올해는 정말 컨트롤이 많이 좋아졌다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팔각도로 내린 게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카브레라는 올 시즌 전까지 40도 이상의 3쿼터 암슬롯을 지닌 선수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36도로 팔각도를 로우 슬롯으로 바꿨습니다. 이 변화가 그의 체인지업의 무브먼트를 증진시키면서도 제구력을 잡게 만들어준 포인트로 보입니다. 카브레라는 인터뷰를 통해 편하게 던질 수 있게 된 것 같다, 기술적으로 심리적으로 편하게 던지려 한다, 이런 톤의 말을 했습니다. 이게 딱 팔각도에 대한 인터뷰는 아니지만 팔각도의 변화는 기술적인 포인트로 볼 수 있기에 연관지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부분에 있어 피칭 레파토리의 변화도 큰 몫을 차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포심의 비율인데요, 12.5%로 가장 낮은 활용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슬라이더와 싱커로 채웠습니다. 이 변화가 정말 좋다고 보여지는 게 그동안의 협업 능력 때문인데요, 낮은 팔각에서 그의 포심은 사실 별다른 특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포심을 줄이고 싱커를 올린 건데 체인지업과 싱커의 조화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 각도로 들어오는 게 싱커이고, 그리고 이 각도로 들어오다가 떨어지는 게 체인지업입니다. 정말 구분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타이밍적으로 동일 타이밍이기에 비교적 밋밋해 보일 수 있는 싱커가 맞아나갈 확률이 더 높아지긴 하지만, 확실히 지금의 싱커는 체인지업을 살려주기 정말 좋은 재료입니다. 그리고 슬라이더와 커브의 조합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선수를 설명하는데 체인지업을 이야기하는 게 맞아서 가장 심도 있게 다루긴 했지만, 이 커브, 약간 슬러브 같은 느낌이 있는 이 커브가 진짜 또 예술입니다. 브레이킹 되는 포인트 그리고 각도 모두 타자 입장에서 억소리 날 정도로 좋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지표도 가장 좋은데요, 23.5%의 구사일로 피안타율을 1할 2푼 5리, 헛스윙을 45%, 47개의 삼진을 잡아내 본인이 던지는 구종 중 가장 많은 삼진을 만들어낸 변화구입니다. 아니, 공을 보시면 진짜 들어가는 포인트, 각도 예술이지 않나요? 근데 이게 또 이번에 조금 바꾼 슬라이더와 또 기가 막히게 커플링 됩니다. 이게 이제 커브레의 짧은 하드 슬라이더인데요, 이 슬라이더가 자리 잡으면서 커브랑 정말 좋은 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포인트에서 이 정도 격차를 보이는데요, 이게 타이밍도 다르고 브레이킹 포인트도 달라서 싱커 플러스 체인지업 이상으로 어려운 조합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체인지업뿐 아니라 다른 구종의 수준도 정말 높아졌습니다. 올해 진짜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선수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죠. 잠재력이 생각보다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 에드워드 카브레라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이 선수 재밌게 좀 느껴지시나요? 실제 피칭을 보실 때도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물론 확실히 아직 100% 만들어진 투수는 아닙니다. 제구력도 오락가락할 때도 있고, 무엇보다 전체적인 경기 운영 능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공 개수가 늘어날 필요가 없는데도 늘어나거나 필요 없는 카운트 싸움이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무기를 100% 활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갖고 지켜보면 좋을 만한 투수는 맞습니다. 저희 팀 애틀란타와 같은 지구에 있어서 이 선수의 피칭 하이라이트, 라이브 피칭 등 올해 정말 경기를 많이 본 것 같은데 앞으로도 관심 갖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이애미 경기는 챙겨보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 선수의 피칭은 반드시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